안녕하십니까. 운전기사 아저씨 해고 위협하다가 아빠가 사퇴하고 말았네요. 예절, 인성은 경쟁력을 넘어서 인간다움의 기본이지요. 출연자 누구에게도 해고 위협을 하지 않는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조두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조두순 씨, 교도소 밖을 나와도 교도소일 겁니다. 시민들 시선 매우 따가워요. 다음 TV조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이자 TV조선 후계자로 추정되는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의 딸. 네, 그 막말이 한참 사회적 파장을 이야기했죠.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가 초등학생 딸의 막말 논란을 사과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다음 남북도로 연결.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남과 북이 비포장 전술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돈돈 브리핑에서 소상히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적 목적의 도로인데요. 앞으로 여행길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가킹즈와 윤도현이 부르는 여행길 띄워드립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사연, 의견 기다립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6580번 쓰시는 분 현우형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전 용민이 형인데 현우 형한테 보내셨어요. 아마 이현우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 아, 그렇군요. 예. 갑자기 왜 현우 형이 현우 형이 갑자기 현우 형이 하는 방송이 또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요. 샵 1035로 보내실 문자 같진 않은데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주파수도 완전히라는 데서 방송하시는데 그러니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래요. 박수진님, 아이가 자고 있어서 라디오 볼륨 조금 줄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치쇼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정상근 기자도 파이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참 이름이 너무 좋으십니다. 박수진. 네, 박수진.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아내분 성함이 박수진 씨입니다. 네. 예.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의미 없는 곳에 100원이나. 아깝습니까? 네? 아까워요? 열심히 돈 모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일라로 보내셨다고 하는군요. 그러셨군요. 아유, 알뜰한 당신. 예.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알뜰한 당신. 우리 아내분이 이렇게 응원 문자를 보내셨고요. 전에 딴 방송에서 정영진 씨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정영진 씨 아내분이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문자를 또 보내서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요. 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날마다 무럭무럭 커가는 김용민의 정치쇼. 자, 오늘 돈돈 브리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돈돈 브리핑.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어제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아침에도 이 조선일보를 제외한 그 모든 신문 1면에 이 사진 아니면 이 사진과 관련된 사진이 실릴 정도로 그렇죠. 어제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 됐는데요. 도로가 보이거나 남북 군인이 악수하는 장면. 두 사진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조간에 도배를 했습니다. 네, 다 실렸습니다. 예. 이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왜 만났냐면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하나 뚫어서 연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폭이 한 12m 정도 되고요. 이 비포장 도로인데다가 좀 민간인이 갈 수 없는 도로이긴 합니다만 이 도로는 경남 남해에서 이 평북 초산을 이었던 국도 3호선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65년 만에 국도 3호선이 다시 연결이 된 셈입니다. 세상에. 아이고. 네, 이 남북 군 당국이 이 도로를 연결한 이유는요. 이 근방에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유해 발굴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예. 이 지역은 강원도 철원 일명 화살머리 고지로 불리는 지역인데요. 1951년 11월부터 53년 7월까지 국군 2사단, 9사단 그리고 미군 2사단, 프랑스의 대대, 이 중국군이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로 그만큼 전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이 도로를 연결한 이유는 그 우리 측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이 북한군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이 북한 측에서 우리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은 좀 양도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작은 도로가 이 개성으로 가는 국도 1호선 그리고 금강산으로 가는 국도 7호선에 이어서 이 국도 3호선 연결 도로로 이어질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국도 3호선이 이제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말이죠. 대마 삼거리. 네네. 예, 현재 대마 삼거리고 사거리고 이것이 이제 백마고 지역 이렇게 해서 연천, 동두천 네네. 이렇게 이어가면서 의정부로 해가지고 쭉 이어가는 그런 도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 중간 지역을 좀 관통하는 도로인데, 예, 네, 어쨌든 이게 잘 이어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편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열릴 것이다라면서 지난번에는 평양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군사적 목적으로 튼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행길이 되고 또 대륙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큰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평화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 사업에 대해서 예. 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남북 경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가 어제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예. 이 회의에 참석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 미국 측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스트롱 서포트를 표명했다. 네, 스트롱 서포트. 네. 전폭적인 지지. 강력한 지지.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앞서 이 남북 정상은 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금년 내에 동해선,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 명시를 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남북은 경의선, 동해선 공동 조사에 나서고 이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갖기로 했었는데 이 공동 조사에 대해서 미국 측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미국 측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이 철도 도로 연결이 가시화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는 사전 조사를 마친 뒤에 가급적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편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회의는 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이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워킹그룹이 한미 공조에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이 한미 간에 협의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조 강화를 조율하는 게 워킹그룹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무 앞서서 발표하지 말고 여기서 조율해 보자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일단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남북 철도 연결은 지금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도 중요하고 북미 관계도 중요하고 따라서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뭐 사실 다른 생각은 없지만 네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게 사실 남북 철도를 복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폼페이오 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상대가 모르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선 단독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은 거는 왠지 그 주권국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줍니다. 네, 없지 않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여간 남북 관계 이렇게 또 우리가 진도를 낼수록 진도가 나갈수록 북미 관계도 또 이게 추동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아주 깊은 그런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서울신문 또 일면 보니까 말이죠. 네. 유엔이 이 철도에 관한 한 이 대북 제재를 푸는 면해준다. 방향으로, 네네. 푸는 방향으로 곧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한층 더 고무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7666번 쓰시는 분 힘든 시기 두 아들을 키우는 존재감 없는 아빠입니다. 아빠의 아침에 먹은 국에 고기가 없네요. 아들들 국에는 고기가. 그것이 인생입니다. 네. 예, 그래요.
혹시 그럴까봐 네. 네, 제가 미역국을 가끔 끓이면은 네. 이 미역보다 고기 양을 더 많게 해서 끓입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네. 아빠국에도 이렇게 고기가 들어갈 두어 수밖에 개는 없고. 걸리겠죠, 뭐. 네. 그래요. 그래요. 7666번 쓰시는 분. 예. 혹시 현우 형한테 보내는 건 아니겠죠? 이 문자. 예, 예. 마음의 네,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으신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조수길님, 정치쇼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축하해달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래요. 조수길님, 남성분 같은데. 예. 그래. 네. 왜 이렇게 여성분일 저기, 수도 있죠. 네. 남성분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를 요청하는 거 봐서는 네. 예, 아무래도 요즘 아빠들이 많이 기가 꺾였어요. 예. 자, 마음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기를 담뿍 담아서. 네. 예, 예. 다음 소식은요. 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신도 성폭력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는 등록된 신도만 13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지도자격인 이재롱 목사가 이 종교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 중에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요. 이재롱 목사는 4년 동안 교회 신도 8명을 모두 42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이 중에 33번이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롱 목사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성실하게 다녀왔던 신도들인데요. 이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이재롱 목사를 가장 큰 권위 또 큰 권력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버리거나 또 이재롱 목사를 의심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조차 좀 의심해 버리는 상황까지 도래해 버렸다. 예.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만민중앙교회는 항소의 뜻을 밝혔고요. 이 법정에 있던 교회 신도 100여 명은 유죄 선고가 나자 눈물을 흘리는 등 침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만민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통 모르실 텐데 네네. 1999년 5월 12일 밤에 이 교회 신도들이 MBC 사옥 주조정실을 점거해가지고 네네. 방송 송출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남산성 신소에서 조랑말 뛰어다니는 그 그림이 나오고 문화방송 습격 사건이라는 뭐 이런 별칭도 있었는데 왜 습격을 한 겁니까? 그 이재롱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네네. 그 보도를 담은 PD 수첩이 방송될 시간에 네네. 방송을 끊고 결국 방송을 중단시킨 거예요. 초유의 일이었네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자, 그 때문에 이 난입했던 신도들 배상금 엄청나게 물고 말이죠. 이재롱 목사는 이로써 완전히 네. 공적 무대에서 그 이름이 나오지 못했는데 다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추행 폭행으로 말이죠. 네. 예. 그래요. 저 조수길님, 저는 여자예요. 마음의 미역국 잘 먹을게요. 예. 네. 뭐 여성분들도 또 엄마분들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름만 보고 제가 예단을 했네요. 네. 잘못된 예단을 했습니다. 조수길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달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너무 미안해서. 네네, 미안해서. 그러셨군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013년에 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이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했었는데요. 이때 불법 파견을 조사했던 게 아니라 이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바꿀 컨설팅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서비스에 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MBC와 KBS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사건을 설명드리면 2013년에 삼성전자 서비스가 AS 센터가 이 불법 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현장 감독을 벌였는데 예. 이 감사가 끝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노동부가 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거든요. 바로 이 시점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일선 노동청에서는 이 사실상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이 노동부가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결론이 뒤집어졌다라는 아하. 건데요. 예. 그리고 어제 보도는 이 과정을 알고 보니까 이때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를 삼성이 제시를 했는데 이 근거를 삼성이 만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만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네네. 정부가요? 네, 그러니까 오호. 정부가 써서 삼성에 줬다. 그러니까 삼성 컨설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현옥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 권영순 당시 노동정책실 실장에게 이게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뒤집으면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을 하니까 이 대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삼성 측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권영순 실장이 삼성 측에 그런 개선안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네. 삼성 측이 개선안을 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 고용노동부 주무과장한테 이 개선안을 대신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고용노동부가 안을 대신 만들어서 이 삼성 개선안을 정현옥 전 차관이 직접 삼성에 갖다 줬다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고용평등 실현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부처인데 네, 맞습니다. 노동자 편에 서야 하는 부처인데 이 기업 편에 섰었군요. 네. 그런 역사의 고용노동부입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2부 여의도 UFC에서 다시 옵니다.